네, 해나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끝났는데 한 가지 논쟁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쌀 시장과 관련된 건데요. 미국 쪽에선 트럼프도 그렇고 백악관 대변인도 미국산 쌀이 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자체가 없다 이렇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미국이랑 의견이 조금 달랐다 이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람은 대통령뿐이 아니라 저기 말단에 서민, 애기까지도 살면서 늘 자기를 만나고 살아요. 도플갱어가 늘 있단 말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도플갱어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 바꾸기에 달인 아니야. 근데 그걸 인정했어. 나는 그래, 이렇게 거짓말쟁이고 툭하면 분리하면 말 바꾸는 인간이야. 이렇게 자기 수치를 인정하면 자기와 똑같은 도플갱어가 생기질 않아요. 근데 내가 인정을 안 해, 내 수치를. 이재명 대통령 봐.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해놓고 사람들이 막 그거를 비난하니까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이런 소리 하고 또 대선 시절에는 뭐예요? 나는 거의 중도 보수다. 막 이러면서 엄청 중도다 하더니 지금 이게 중도야? 노란봉투법, 상법 이런 거 막 개정하고 기업인들 실컷 관세 협상하고 들어왔는데 노란봉투법 선물 주고 좌쪽으로 엄청 가 있잖아. 기업인들하고 잘 지내겠다고 다 불러놓고 얘기해놓고 나서 뭐 노동자밖에 없네. 기업인만 계속 때리고 그리고 뭐 주가 폭락시킨다고 하니까 진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기업들 다 주가 폭락해서 종가 이런 그렇게 하고서 완전 말 바꾸게 한 거야. 그 자기가 몰라. 빙의야 완전 빙의.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은 완전히 다른 행보를 해. 대선 때로 중도 뭐 기업인도 보고 한다고 해놓고 중립 아니잖아. 이 거짓말하고 말 바꾸기하고 막 이런 자기를 수치스럽다고 버리고 인정을 안 해. 그런 이재명은 인정 안 해. 그러니까 그걸 트럼프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왜? 우리나라한테만 그렇지 딴 나라에 안 그러잖아.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안 하잖아. 약간 제 응. 생각엔 다른 나라한테도 진상은 부릴 대로 부린다. 예. 진상은 부리는데 네. 요렇게 협상이 됐는데 정반대로. 정반대 이런 나라가 없잖아. 그렇죠. 다른 나라 좀 우기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하지만 이렇게 정반대로 아니 협상했는데 쌀 개방 안 하기로 개방했다 막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그냥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 대변인이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고. 트럼프가 얘기하고 이게 막 계속 그러면 집요하게 오고 2주 짓거리잖아. 후에 두 정상이 만날 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이재명 예. 대통령이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 보면서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게 자기인데 자기 모습을 인정 안 하면 그게 고집 부리는 거야. 자기 수치를 보여줘. 모든 사람이. 그걸 인정 안 하면 자기는 당해야 되는 거야. 안 사라져. 이게 마음 세상의 원리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분명히 이상한 사람이네? 이러고 그게 자기 수치란 걸 인정 안 하고 모르고 갈 거야. 수치 안 느끼고.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그러면 바로 보여줘요. 내가 버린 수치를 보여주는 게 인생이고 그건 뭐 외부의 사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제일 많이 보여줘요. 그 다음에 내가 내 대척점에 있고 내가 꼭 필요로 하는 내 동업자라든가 또는 적으로 있는 경쟁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보여주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가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한 게 지도자를 뽑으면 그 무의식으로 간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수치가 심할수록 어때요? 수치가 심하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자기 수치를 일부러 보려고 이 마음 공부하는 우리들도 이거 볼 때 얼마나 괴로웠어. 지금까지도 괴로워서 이걸 공부하다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힘든데 일반인 안 보죠. 마음 공부 안 하니까. 자기가 안 본 수치를 다 보여주는데 이재명의 수치가 어마어마하지. 자기 범죄 혐의 뭐 이런 거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자기 거짓말하고 말 바꾸기 이건 뭐 수치 축에도 안 들어가. 아예 모르잖아 이분. 똑같은 분이야. 뭐 가끔 보면 좌파 쪽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여사만 막 엄청 수치스럽고 뭐 자기들 이재명, 김혜경 여사 측은 엄청 괜찮은 줄 아는데 내가 어이상지 웃음 나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거든요. 그 개수치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야. 기다리세요. 개봉 박두야. 이미 개봉했어. 보여주잖아. 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수치를 인정할까? 내가 이렇게 말 바꾸는 거 이거 아주 수치스럽다고. 그분 캐릭터는 절대 절대 안 하지, 네. 그치?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이재명과 트럼프가 위잖아. 그럼 누가 수치를 인정해야 돼? 이재명이 해야 되는 거야.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꺾으셔야 되지 근데 않을까 싶어요. 이재명은 자기 수치라고 생각을 못하지. 지금 수치 떠는 건 트럼프니까. 하지만 자기 수치 늘 그렇게 해왔던, 특히 약자들 앞에서 많이 그렇게 했을 거야. 자기도 고집 부리면서 내가 언제 그랬니 이러면서 말 바꾸면서 말 바꾸면서 그걸 많이 했어. 그렇게 거짓말도. 하면서 자기 뜻대로 그렇지. 결국은. 뭐 자기 때문에 죽은 대장도 백현도 그 사람들도 모른다고 딱 잡아떼고 그런 짓을 했잖아. 완전 말 뒤집고 말 받아보고 국민들 다 듣는 데서 했던 말도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이렇게 잡아떼는 양반 아니야. 거짓말하고. 그런 걸 보여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자기 수치를 참회하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내가 인정 안 해서 하늘이 보여주는구나 이러고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도자가 수치가 많을수록 어때요? 엄청 수치당해야 돼. 외교적으로도 그러고 많이 와. 보여줘 세상에. 근데 그 국민이 같이 느껴야 돼. 우리 국민이 지도자 잘못 뽑으면 이렇게 아프고 당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다들 어떤 사람이냐? 자기 수치를 안 보고 방탄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 그러니까 당해야 되겠지 그냥 먹고. 우리 국민의 어떻게 보면 7, 80%는 고집 부리면서 자기 수치를 인정을 안 하고. 우리 아버지들도 그렇잖아. 그냥 화를 내지. 수치 주면. 아빠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시끄러!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러면서 고집 부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고집 부리는 그 수치.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보여주게 되고 보여주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회담에서 얼마나 이게 삐걱거리고 수치당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트럼프 그럴 수 있는 인간이라고 보거든. 수치가 이재명보다 한 수 위면 위지 덜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대놓고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아우 고맙다. 쌀시장 개방해줘서. 이러면서 수치 떨 수 있다고.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넘기느냐. 못 넘겨요. 개수치 올라오고 두려움 뜨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싸울 수도 없고 꼬랑지 내리고 뒤에서 이제 뭐 말이 많겠지. 엄청 수치당하고 국민한테 면박당하고 하겠지. 그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야. 그냥 모든 대통령 되려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딴 사람 대통령이 하는 거 보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윤 대통령이 하는 거 보고 저렇게 못해? 나 같으면 소통도 하고 이랬을 거야. 근데 막상 올라가니까 소통하고 쇼질은 잠깐이야. 그거로 되는 자리가 아니야. 이런 현안들이 자기가 성남시장에서 조금 해결했던 그런 현안이 아니야. 자기가 약자 강자 마음 다 써야 돼. 대통령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대통령으로 국내만 통치하나? 아니잖아. 밖에 있는 외세하고 맞짱을 떠야 되는데 강자 마음도 세게 써야 되고 그리고 안에서도 그 약자들이 징징거리고 반항하는 거 받아주면서 가라앉혀야 되고 이 마음을 못 쓰는 사람이 하면은 치명적이죠. 근데 남이 할 때 보면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이제 알겠지. 지금쯤 올라가서 이제 시작인데 벌써 이빨을 흔들리는데 미국 갔다 오면 이빨 빠져서 올 거야 아마. 그 자기 모습 본다는 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대통령 그 자리에 가면 권력질이나 하고 어떻게 눈치 보면 될 거다.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전부 흑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 감옥 가고 말로가 비참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하나도 없잖아. 마음을 알아야 돼 무조건. 자기 마음을 알아서 그때그때 순천자예요 그게. 그나마 그 역천자이고가 많이 죽은 사람은 마음을 인정하거든. 그래서 순리대로 자기 역할에 맞게 강자도 썼다가 약자도 썼다가 이런 사람이 돼야 화를 면하고 그 사람의 무의식은 편안하거든. 밖에서 가해자가 잘 안 들어와. 가해자 피해자가 많이 죽은 거야. 강자를 인정 안 하면 가해자가 되고요. 약자를 인정 안 하면 피해자가 되거든. 근데 인정을 하면 가해자 피해자가 되질 않아. 그 마음이 없어지면서 현실도 가해자 피해자로 분열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나라가 편안한 거야. 그건 머리를 어떻게 해소가 아니야. 일만 열심히 한다고 대통령이 잘할 수 있나? 역대 대통령 일 열심히 했고 윤 대통령도 뭐 일할 때는 뭐 외교에 가서 하루에 몇 명 만난다 이랬잖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잖아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이 딱 당선되니까 트럼프가 딱 오잖아요. 똑같은 애고라. 이 쌀이라는 게 뭐 금액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이 쌀 시장 개방이라는 게 무언가를 사실 좀 건드리고
또 민주당 지지층, 이 농민의 민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예민한 부분 같아요. 지금 헤라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트럼프를 만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마음을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서 회담의 결과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리고 예, 왜 미국이 콕 집어서 쌀개방만 갖고 계속 문제를 삼을까? 예, 그러게요. 쌀은 그게 풍요를 의미하거든요. 돈을 의미해. 옛날에는 밥 먹고 살기 위해 돈 벌었잖아.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도 쌀에 목숨 거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가난했거든. 밥을 잘 못 먹고, 그치? 그러니까 쌀을 빼앗긴다는 의미는 가난해진다는, 가난의 아픔을 느끼는 것 같은 거야. 마음에서 그런 그렇지, 의미군요. 마음에서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난의 아픔을 얼마나 느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경제 대통령 되겠다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어요. 어떤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 안 하고 싶은 사람 있나? 자기가 돈 벌어본 게 있어? 뭘 벌었는데? 성남시장? 세금 갖다가 조금 규모 있게 쓴 것뿐이야. 그래도 빚을 졌다고 하더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난의 아픔이 세신 분인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혹시 또 그 마음을 느끼게 될 확률이 빼앗긴 아픔을 느끼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듯이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되게 좋아지고 잘 살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 꿈을 깨세요. 내기할까요? 절대로 경제 안 좋아져요. 일시적으로 돈 줄 때 반짝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폭망시키고 하면서 나라 빚이나 지고 하는 일 전부 다가 깡통차.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경험 정보의 반복이에요.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반복이야. 돈을 벌어본 사람이 벌어보는 거야. 아버지 때라도. 근데 이게 아버지 때도 이 가난하고 돈 벌 줄은 모르고 그냥 도박이나 하고 집안에서 그냥 공중화장실 그냥 돈 조금 받아갖고 엄마랑 누이가 그걸 하고 살았대. 자기도 대학까지도 남의 도움을 받았어. 절대로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자기가 남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경제적으로는 예. 경제적으로. 경제적뿐이 아니라 경제적 도움 받으면 다른 것도 다 지겠지. 근데 이 착각하는 게 있어. 남을 도울 수 있다고. 남 도와준다고 거북섬을 해놓고 어떻게 했어? 죽었지. 남 도와준다고 대장동 백현동에서 어떻게 죽었지. 지금 왜 이렇게 살인 사건이 많이 나는 줄 아세요? 가족이 많이 죽이잖아. 그렇죠. 뭐 스토킹 범죄부터 해서 지금 요새 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재명 대통령이 무의식에 들어가서 전부 올라오는 거야. 친족까지도 다 죽이고 싶은 살인이. 그리고 자살 같은 데 관심을 보이면서 그런 거 예방하고 산재나 이런 거 못 죽게 하라고. 자기의 무의식 자체가 죽이고 싶은 가해자를 안 봐서 그 자체야. 그러니까 자기의 사촌이나 친척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핏줄은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좌제는 안 된다 뭐 이러면 연좌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은 연좌제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한다는 게 아니라 봐야 돼. 어떻게 부모가 살았고 자식이며 옆에 친척들이 어떤 마음이고 이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봐야 돼. 그 일이 다시 똑같이 일어난다니까. 그게 죽었어야 돼요. 그 일을 일으킨 그 놈이 죽었어야 돼. 아픔 속에. 그게 안 죽으면 역천자. 그냥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수해 물난리도 나고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거야. 뺏겼잖아. 수해 나서 돈을 얼마나 잃었어. 세금으로 또 갖다 탕진하고 이번에 미국한테 엄청 뺏기고 그리고 쌀도 뺏기려고 지금. 쌀은 완전히 대표적인 먹거리. 가난하면 제일 마지막까지도 그래도 먹는 게 쌀이야. 밥이거든. 주식이죠. 주식이지. 우리나라에. 근데 그걸 못 먹으면 보릿고개 죽잖아. 그치? 그걸 상징해. 이분의 가난의 아픔은 크기 때문에 극복이 안 돼요. 전문직으로 변호사에서 어떻게 먹고 살고 약자 편들면서 저항하고 데모 몇 번 해서 정치인이 됐지만 사실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본인 입으로도 주식 했다가 깡통 찼다고 그랬어. 돈 벌 수 있는 재주가 없어. 무의식에. 부모도 못 벌었고 늘 가난했고. 가난한 그 무의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안 되는 거야. 자기 자신도 부자를 못 만든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부자로 만들겠어요. 그거는 모든 일은 잠재의식이 하는 거야. 그래서 잠재의식을 보라고 한 거예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부자로 살았다는 게 아니라 죽었어 많이. 그 가난하게 살고 그랬던 노동자가 되면서 일하고 하면서 많이 죽었고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을 알아. 자기가 경제에 손 안 댈 거예요. 기업인을 도와주고 기업인이 돈 벌어본 사람 아니야. 그들을 활성화시켜주고 뒤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라고 한 거야. 근데 이분은 자기가 나서네.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세금 많이 걷어서 뭐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뭐 그 AI 회사를 통해서 나라가 국민이 그걸 다 나눠 머리 굴리는 사람이 그래.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사업을 다 하지. 머리로다가 온갖 만리장성을 왜 못 쌓겠어.
근데 자기의 무의식을 보세요. 자기 절대로 무의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잠재의식이 정화돼서 그 역천자가 고집이 죽고 자기 수치를 인정한 순천자가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된 거야. 그래서 사실 그러면 두 분 만났을 때 회담 결과를 낙관하기는 힘드네요. 어렵죠. 네. 자기가 자기 마음을 혹시 모르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방송을 보고 정말로 자기 마음을 자기 수치를 좀 보고 네. 가난의 아픔도 느끼고 네. 근데 그럴 확률이 되게 적어요.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마치 이 세상에 최고 가는 사람 제일 똑똑하고 내가 하는 거 다 맞고 이상한 정신병에 걸려 다들. 그냥 난 대통령의 역할을 할 뿐이지 인간인 내가 변하지 않거든. 멍청한 부분이 있었던 거 여전히 멍청하고요. 모르는 거는 여전히 모르는데 그걸 인정 안 하게 돼요. 아랫사람들이 다 떠받드니까 자기가 신된 것 같은 이상한 망상과 함께 너무 두려운 약자가 동시에 떠요. 강자 약자. 최강자와 최약자. 잘못할까 봐 두려운 약자만. 그러니까 막 쓸리는 거지 막. 보지도 않고 남의 조언 듣지도 않고 지 뜻대로 하다가 똥포로 차는 거예요. 지난번 윤 대통령도 그랬듯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조언을 해주는데 안 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보고 따라할 확률이 적지.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면 보나 마나. 그리고 트럼프 때 어떻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도 어쨌든 경제는 힘들다. 나는 그 좌파들이 이재명 대통령 돼야 되는 이유가 무조건 경제라고. 무조건 경제만 찍으면 안 됐던 거야. 가난한 사람을 왜 뽑아. 집안 자체가 가난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이걸 못하는 줄 알고 기업인을 또 도와주고 강자 부자들을 갖다 밀어주려고 하지 않고 강자들을 공격까지 안 해. 자기도 가난한데. 나라 망치는 거죠. 그게 공산주의인 거야. 공산주의자들이 부자들에 대한 반감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 일으켜갖고 자기 그 가난한 업부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약자가 지배하니까 떼거리로. 그렇게 뽑아놓고 잘 살기를 기대해. 너무 웃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한대. 아니 두고 보면 할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하는지. 잠재의식이 결정하는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회담이 트럼프가 이미 생각만 해도 올라와. 계속 고집 부리면서 뺏고 싶어. 이재명은 생각만 해도 계속 고집 부리면서 말 바꾸게 하고 나 사랑받고 싶어. 나 너한테 돈 받는 게 사랑이야 그 사람은. 계속 받고 싶어. 이재명한테 너무 받고 싶네. 뺏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국민이 자업자득이에요. 역천자를 뽑은 벌을 받아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잘못 뽑았구나. 그때도 인정 안 해. 아직도 윤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은 윤통이 성군이다 이러면서. 성군이라서 전 세계에 그렇게 빤스 빨아먹고 있는 게 보도가 나왔습니까? 좌파 우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수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순천자야 돼. 무의식이 어느 정도 정화돼. 저는 그것만 봐요. 뭐 서울을 갈 때 자동차로 가든 비행기로 가든 잘 가면 돼. 그치? 그러니까 좌파든 우파든 어떤 정책을 써도 잘 가면 돼. 그게 순천자예요. 어떤 짓을 해도 잘 나와 결과가. 근데 억천자는 어때요? 뭐 별짓을 다 해도 결과가 안 나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잠재의식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봐야 돼.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랑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정치 위슈를 보면서 그걸 보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느낄 거야. 내가 역천자가 뭐가 있을까? 이 고집 올라올 때 내가 맞다 이러면서 고집 부리고 남의 말 안 들으려고 하고 무조건 편들고 내 편은 막 집착하고 이럴 때 알아차리셔야 돼. 그게 그냥 있으면 그 역천자 때문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벌을 받는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 역천자 고집 때문에 그 수치를 인정 안 해서 자기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트럼프한테 안 뺏기고 싶은데 절대 안 뺏기고 싶은 고집이 있으니까 꼭 뺏기게 되는 결과가 오는 거죠.